돌아가기 전에 철기 시대를 돌아가기 전에 우리 청동기 시대가 고조선이었죠. 그래서 페이지가 22쪽. 22쪽. 쌤, 어? 이거 할게요. 그래서 위만 조선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고조선은 위만 조선 때 뭘 했냐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동남쪽에 있던 애들과 중국이 직접 교육하는 걸 막았대. 중개무역을 했대요. 무슨 소리냐? 그림을 보면요. 뭐야? 여기 고조선이 여기 있잖아, 그치? 고조선이 여기 있고 위만조선 여기 일본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는 중국이 그냥 최고 그냥 1등 국가니까 여기서 문물이 많이 만들어져요. 얘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전해줬다는 거지. 직접 교육하는 걸 막았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줄쳐놓긴 해야 돼요. 줄쳐놓자. 중개무역 네모. 전화가 오고 난리 났네. 나는 못 봤는데. 이렇게. 그래서 위만조선 때 중개무역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 성장한 고조선은 중국의 한이라는 나라와 맞서게 되었다. 이건 전쟁을 했다는 거지. 흉노 정벌에 나선 한나라는 자 여기서 흉노가 걸릴 거야. 처음 듣는 걸 거거든. 흉노가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썰이 많아. 훈족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너희 혹시 만리장성 알아요? 만리장성. 그거를 세우게 했던 원인이 됐던 민족이야. 유목만 말 타고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몽고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는 그 당시에 엄청 힘이 세가지고 흉노가 여기 있었는데 얘네가 막 여기 막 쳐들어다니면서 엄청 막 정복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흉노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중국 한나라가 흉노가 여기 민족이야. 이거를 이제 정벌하러 갔대. 정벌하러 나선 한나라가 고조선이 흉노하고 손잡을까봐 동맹을 맺을까봐. 그러니까 얘하고 우리가 손잡아서 같이 치면은 얘네 망할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대비해서 먼저 얘네가 고조선을 온 거야. 선제 공격을 한 거죠. 미리 예상을 하고. 그래서 1년을 싸워요. 대략 1년을 싸웠지만 결국 고조선에서 지배층끼리 싸운 거야. 그래서 함락이 돼서 망했대요. 그럼 결국 우리가 힘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원인 자체가 뭐야? 지배층의 분열로 함락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함락되자 중국의 한나라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이라는 걸 세웠어. 이게 뭐냐면 한나라에서 만든 지방 제도거든. 그러니까 고조선을 그냥 지방의 일부로 본 거지. 그래서 군현을 세워서 지배했는데 그 군현이 총 4개 있어서 사군현이라고 여기 자 사료를 잠깐 보자. 삼국유사라는 유명한 사료인데요. 이련이란 스님이 만든 것으로 고조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보면 여름에 니계상 참이라는 애가 아랫사람을 시켜서 왕을 죽였대요. 항복했으나 왕검성이 항복하지 않았다. 봐봐. 고조선의 왕은 죽었는데, 그치? 왕검성은 항복을 안 했대. 그 속에 있는 신하들이 막 또 저항을 했겠지 뭐 백성들하고. 그래서 우거의 대신 성기라는 애가 다시 모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왕의 신하가 또 막 모반했다는 거는 이제 배신 때렸다는 거죠. 어쨌든 배신을 때려서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과 노의 아들 최를 시켜 백성들의 이를 알리고 모의하여 성기를 죽였어. 이 배신 때린 놈을 죽였다는 거지. 그래서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이렇게 4개를 누르르르르르 이거 중요해요. 기억해 두세요. 사군현을 세웠다. 진번, 임둔, 낙랑, 현도라는 한나라의 사군현, 한나라의 일부 지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너희가 아는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어. 낙랑군의 호동왕자 몰라? 그 낙랑군의 호동왕자가 중국의 그 여자 공주님이랑 낙랑공주랑 호동왕자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편 고조선 멸망을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갔대.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세워진 나라가 앞으로 삼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데에 영향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살던 애들이 일로 내려갔대. 끝. 이게 끝이고 이제 여기로 갔어. 뭐
이거는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낭낭이라는 게 나와. 낭낭에서 이런 게 나와서 낭낭이라는 애들이 중국에서 문물을 수용하는 통로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내려갈게요. 이거 한번 해보자. 스스로 확인 문제 1. 하나. 기원전 2세기 땡땡의 집권 이후 누구의 집권? 누구? 위만이에요. 위만의 집권 이후에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발전했어. 왜냐면 위만이 중국의 철기를 갖고 왔어요. 두 번째, 고조선에 땡땡,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구나. 이거 고조선에 법이 몇 개 있댔더라? 여러 개. 숫자 3개. 8조 법이 통해서 우리 고조선이 생명을 중시했던 국가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옆으로 가서 이거 잠깐 보면요. 이게 이제 무늬에 담긴 신앙이래요. 보면 무늬 속에서 지금 태양과 같은 이 모양이 얘들아 태양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에서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물고기 같잖아. 물고기인데 물고기 속에 물고기 또 있지. 물고기가 새끼를 갖고 있나 봐. 그래서 물고기 고래라는 얘기도 있고 물고기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고 살았구나 이런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림이다. 이게 돌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암각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조상님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울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청동기에 농경이 했던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청동기가 있어요. 보면 옆에 보면 지금 요 모양이래요. 이게 이제 새거든. 가지 끝에 새가 앉아 있어. 옛날에는 새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얘기를 하늘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약간 신앙의 의미로.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의미 또는 곡식의 씨앗을 물고 오는 존재, 성스럽게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렇게 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또 농사 지었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쓰고 넘어갈까요? 그렇다면 쌤이 아까 말한 힌트 중에서 이 동물을 왜 그렸을까? 저런 곳에다 동물을 그린 이유는 하나 왜 그렸을 것 같아요? 뭘 기원하는 걸까? 소연아, 뭘 기원하는 걸까요? 농사 잘 되라고. 그래, 그 농사도 있고 동물 자체는 우리가 잡아먹는 존재였지. 그러면 사냥이 잘 되게 기원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 써놓을까요? 사냥이 번성하기를 기원했다. 또는 우리 하은이 말처럼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 원시 신앙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라는 신앙이 있었어.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어. 모든 자연물에 신이 있다. 두 번째, 특정한 동물을 믿는 토테미즘이 있었어요. 마지막 무당의 존재를 믿는 샤머니즘이 있었다. 끝. 그 다음에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이제 들어가네요. 그래서 고조선 이제 끝났고 철기로 들어갑니다. 철의 특성이 있어요. 철은 훨씬 더 널려 있었고 많이 있고요. 22쪽? 또 단단해가지고 다양한 농기구나 무기에 많이 쓰였다. 우리 얘들아 지난 시간에 청동기는 농기구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왜지? 만들기도 힘들고 까다로웠어. 좀 약간 비싼 거였어요. 청동기는. 근데 철은 널려 있어서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또 단단해서 철제 농기구나 철제 무기를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좀 단단하게 이제는 철제 농기구가 이건 이제 빨간색 줄칠게요. 철제 농기구가 쓰였어. 그럼 예전에는 농기구가 돌이었는데 이젠 철로 바뀌었어요. 그럼 훨씬 더 생산력이 늘어나겠지. 여기다가 화살표 해놓고요. 두 번째, 무기도 철로 썼어. 그 전에 돌이었는데. 그러니까 또 훨씬 더 많이 잘 싸우게 됐겠지. 전쟁도 치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철기시대 때는 서로 전쟁이 더 많아져가지고 국가가 많이 생겨. 여기저기 이제 국가가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요렇게 여러 나라가 등장했던 시기다라고 하고, 이 지도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지도는. 일단 학교 시험에서 여기를 다 비워놔요. A, B, C, D, 뭐 E 하거나 E, F, G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워놔. 그래서 일단은 위치를 먼저 외워야 돼요. 일단 선생님은 앞글자를 따서 외우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 꼭대기부터. 부고옥동, 마변진 이렇게 일단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부고옥동, 마변진 이렇게 외우는 거야. 부고옥동, 마변진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특징과 그런 걸 외워야 돼요. 이제 그래서 시험에는 뭐 어떠한 뭐 뭘 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제 A, B, C, D 중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위치와 나라 이름과 했던 것 특징 그런 걸 다 세부적으로 이제 외우기 시작해야 돼. 첫째, 먼저 부여부터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설명이 여기 없고 옆에 있어요. 부여부터 가도록 할게요. 부여는 만주에서 나왔대요. 만주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지, 그치?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서 검정색. 그리고 이 나라는 평야가 많이 있었대. 평야가 많으면 쌀이 많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외워야 돼. 첫 번째, 자 빨간색 할게요. 외워야 돼요.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어요. 농사 많이 짓고 가축을 많이 길렀대. 첫 번째. 그리고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일찍부터 뭔가 문물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부여에서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들이 별도로 각각의 지역을 일단 하나 써놔야 돼. 이거를 사출도라고 해요. 여기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가축의 이름이래. 그러면 마는 한자로 무슨 마? 말. 우는 소. 이제 모를걸? 저는 뭐게요? 돼지. 저 돼지죠. 이렇게. 구는 개, 구자가 있어요. 그래서 말, 소, 돼지, 개와 같은 그런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들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마을을 4개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4개로 둘, 셋 이렇게 나누면 아유 왜 이렇게 커? 마가 예를 들어 우가, 구가, 저가가 이렇게 다스리면 가운데는 왕이 다스려요.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나뉘었다. 이게 4개를 사출도라고 했다는 거지. 이걸 다스렸다. 각각을 다스렸어요. 근데 왕은 있긴 한데 왕은 힘이 약했어. 그거를 연맹국가라고 하고, 연맹 형태. 그래서 왕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뭄이 들었어. 만약에 홍수가 터져. 그럼 왕한테 책임을 물어. 네가 부덕해서 그래.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하느니 비를 안 내려주냐? 이러면서 신하들이 왕을 꾸짖고 그랬대요. 그런 국가가 연맹국가. 그리고 이건 꼭 외워야 돼요. 별표.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했어요. 제천 행사 뭐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데, 주로 이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부터 음주 가무의 국가라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약간 축제처럼 파티도 하고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랬는데, 그런 제천 행사를 영고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암기할 때 일단 선생님은 그냥 앞글자 다 따서 외우게 했는데, 부여의 부, 영고의 영, 그래서 부영이라고 외우게 했어요. 너희 부영이라는 건축 회사가 있어. 부영이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야. 공작새 그림으로 있는 거거든.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맞나? 제주도에 가면 엄청 유명한 호텔이 있어. 부영 호텔에서 운영하는 건데 인스타에서 되게 유명한 호텔이에요. 이 얘기 하는 거는 너희가 외우라고. 부영입니다. 부영. 부여가 영고예요. 부여가 영고. 끝. 그 다음에 고구려. 고구려는 너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고구려는 부여에서 이주한, 들어봤잖아. 주몽 집단. 주몽 얘기 알고 있지? 주몽이가 옛날부터 화를 너무 잘 쏘고, 원래 주몽이가 부여의 막내 아들인가 그랬어. 부여에서.
근데 엄청 똑똑하고 활도 잘 쏘고 이래가지고 형제들이 얘를 질투한 거야. 얘가 막내인데 얘가 뭔가 자기가 봐도 딱 똑똑하고 뭔가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고 얘가 왕 될까봐 형들이 엄청 질투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주몽이 그거를 막 견디고 있다가 결국 엄마가 너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 너 형들이 너 죽이겠다. 너 따로 내려가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압록강 유역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일대에 산이 많은 지역에서 성립된 고구려는 한해 9년에 몰아내고 이때 한 9년이 낙랑군인 거야. 아까 봤던 그 낙랑군 쫓아내고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땅을 키웠대. 이게 그냥 배경이고요. 이제 외워야 될 거. 첫 번째 왕 아래 신하들 이름이 상가, 패자, 고추가. 뭔 소리야? 근데 특이한 것만 하나 외우면 돼요. 고추가 뭐 고추를 좋아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고구려. 그 고구려니까 고추가구나. 고고 이렇게 외워도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이 나라는 마을이 5개가 있었어요. 오부 국가라고 해요. 오부 국가. 아까 우리 쟤네는 부여는 사출도였는데 얘는 마을이 5개. 오부. 오부 중에 대표가 게르부였어요. 뭐 게르부, 전로부, 막 순노부 많이 있는데 게르부가 대표였고, 세 번째 얘네도 그 하늘의 중요한 일은 제가회의라는 걸 통해 결정. 이거 외워야 돼요. 별표. 제가회의가 뭐냐면 옆에 나와 있어요. 저 표시는 나와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제가회의란 부족의 지배자로 여겨진 여러 가들이 모인 회의로서, 이때 가라고 하면 너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귀족들이라고 보면 돼. 귀족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얘네가 결정하고 의논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고구려도 일단 아직까지는 왕권이 약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 돼.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말타기와 할쏘기에 능했대. 이건 다 잘 아는 거니까 패스하고 알고 있죠. 고구려 원래 이렇게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쐈어요. 그리고 고구려에는 이거 중요해요. 별표. 네 번째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고, 5번째 별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근데 다 외우는 거. 일단 서옥제는 특징이 여기 없네요. 여기 없네요. 다른 교과서 책에 있나 봐요. 서옥제는 뭐냐면 여자 집 뒤에 집을 지어서 남여가 함께 몇 년을 사는 거야. 그래서 여자 집 뒤에 집을 지어서 남여가 함께 산다는 거. 일단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잠깐 들어가서 사는 거지.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살게 됐냐면, 이 당시엔 노동력이 되게 중요한 국가였는데 여자가 결혼하면 그 집에 노동력이 하나가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당분간 좀 메꿔주고 일도 좀 해주고 좀 필요한 것도 도와주고 이러한 느낌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고구려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살았고, 또 밑에 나온 다른 나라는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아. 그건 또 민며느리제 뭐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게 있어. 이런 거고, 하늘에 아까 제사 지내는 게 부여는 연고였는데 고구려는 동맹이잖아요. 이것도 외워야 돼. 앞글자 따가지고 선생님은 주로 고동으로 외우게 했어요. 너희 먹는 것 중에 이렇게 고동이 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쑥 빼먹는 해산물이 있거든. 먹어봤어? 그 고동으로 외우면 돼요. 고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일단 빨간색은 다 무조건 암기야.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외우가 없잖아. 역사는. 외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단어는 암기잖아. 저렇게 그때 불렀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여는 어떤 나라였나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건국은 됐고 패스고, 멸망도 중국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중국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겪었다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망했다고. 결론 이 정도 보면 돼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자. 부여라는 나라는 일단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세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고구려도 부여가 세웠다라고 해도 뭐 다른 말은 아닌 거지. 거기다가 백제왕실은 주몽의 아들이 세우거든요. 온조라는 애가 세운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같은 핏줄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다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백제는 부여 계승의식이 강해서 나중에 백제 후기에 가면 부여씨라고 해서 자기 왕족의 성을 부여로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꿀 정도로 부여를 되게 좋아했다. 이러한 의의가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고구려랑 부여를 했어요. 이제는 약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약간 짜잘짜잘한 나라들, 이제는 약간 힘이 좀 약했던 나라 뒤로 갔어. 옥저와 동해는, 옥저를 동그라미 하고 선생님이 동해는 세모를 할게요. 구분 짓기 위해서야. 둘 다 얘네는 동해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면 해산물을 많이 먹었겠죠. 농사도 당연히 많이 지었지만 특히 동해는 단궁이라는 작은 활, 애기들이 쏘는 것 같이 생긴 거. 과하마라는 말. 과하마가 무슨 뜻이냐면 옆에 또 나와 있다. 과하마는 봐봐. 과가 과일 나무란 뜻이고 하는 아래 하자예요. 한자로 아래 하자. 마는 말맞자. 그래서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갈 정도로 크기가 작은 말을 말해요. 조랑말 정도. 얘네가 이게 특산물이고요. 하은이 괜찮아요? 하은이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반어피라고 불린 바다 짐승의 가죽이 특산물로 유명했다. 주로 바다 포범의 가죽이라고 불려요. 여기로 내려갈게요. 요 가운데 문단 좀 이따 하고 옥저부터 보고 오자. 옥저는 가족이 죽으면 같이 무덤을 만들었어. 가족 공동묘. 그리고 별표 외워야 돼. 민며느리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이었는데 옛날에 선생님 친구 중에 옥민정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굉장히 모범생이었어. 맨날 수업 시간에 맨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매 수업을 8교시 7교시 쌤 때는 0교시부터 해서 8교시까지 했거든. 그래서 집에를 안 보내서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시켰단 말이야. 이 친구는 1시간도 앉았어. 자세를 이렇게 정자세로 해가지고 수업에 모든 수업을 다 필기 하는 거야. 딱 봐도 뭔가 우등생인 거지 첫날부터.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엄청 친한 척을 하면서 막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 결국은 조금 친해졌어. 완전 친해지지 못했어. 결이 달랐거든. 그 친구 서울대를 갔어요. 그렇게 살더라고. 고3 내내. 갑자기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외웠지 저거를. 아 이거는 옥민정으로 외워야겠다. 옥민정 이렇게 외웠어. 옥저가 민며느리다 이런 식으로. 암튼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너희가 외우라고. 그래서 결국은 저런 거는 아까 쌤이 말한 고구려와 다른 거야. 여긴 여자가 들어가서 남자 집에 사는 거. 반대예요. 그리고 동해는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돈으로 갚는 책화라는 게 있었대. 그러니까 자기 마을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외우기가 좀 힘든 거야. 책화 뭐야? 이러다가 선생님은 뭔가를 책임지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외웠어요. 내가 뭔가 화하면은 왜 화가 나게 하면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마을을 쳐들어가면은 화가 나는구나 얘네가. 그때 책임을 지는 건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암기가 잘 안 되면 선생님처럼 자기만의 스토리로 뭔가 외워야 돼. 그러면 외워지는 거지. 쉽게 외워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동해는 무천이라는 뭔가 느낌 오지. 제천 행사는 중요하잖아요. 별표. 근데 이거는 외우기가 쉬웠어. 북한을 떠올리면 되잖아. 북한에서는 동무라 외우지. 동무지. 무슨 동무? 뭐 잘 지내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동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어쨌든 결론은 단어는 외워야 한다. 얘들은 다 쓰던 말이니까.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에 풍요를 기원하고 춤과 노래를 즐기며 놀았어요. 이제 술 먹고 막 놀고 그랬어요. 마지막 3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3한까지. 하나 했네요. 사마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발전했대요.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이 마한이고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아까 지도를 보면 우리는 잘 알아. 지도를 봤으니까요. 자, 확대를 해서 주중 마한이 여기였다는 거지. 여기. 마한이 여기가 경기도, 여기가 전라도, 여기가 충청도니까 이렇게가 마한이었구만 이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변한이라는 데는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 살짝 사이에 걸치는 김해가 포함돼야 되네. 요렇게 변환이었고 진하는 지금의 경주랑 이쪽 경상북도 지역이었어요. 이 중에서도 딱 봐도 제일 힘이 셌던 것 같은 게 얘네잖아. 땅이 넓잖아. 마한이 위주였어. 마한이 주도를 했고 나머지 한들이 같이 삼한이라고 불러. 한이 세 개니까 다시 갔어. 다시 올라갔어.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이거는 지도 보면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거 줄칠게요.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커서 마한의 나라 중에 여러 나라 중에 목지국이란 나라가 있었대. 지배자가 사만의 대표였대요. 다음 이 지역은 벼농사가 발전해서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얘네는 특이하게 제천 행사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5월째 10월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울 게 딱히 없고 또 이제 빨간색을 들어야 돼요. 변한과 진안에서는 특히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나와서 철을 낭랑군 아까 위에 고구려 쪽에 있었던 그리고 일본 외놈들한테 수출을 하고 돈처럼 썼어요. 변화는 철이 유명했구나. 별표. 그 다음에 여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천군이라는 제사장이래. 제사장 하늘에서 제사 담당하니까 천군이고 하늘 천자 들어가는구만 하면 되고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대요. 소도라는 마을이 있었대요. 이건 누가 다스려? 천군이 다스린대요. 근데 이 소도에서는 군장의 권력이 미치지 못했어. 그 말은 소도는 천군이 얘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관할지였던 거지. 따라서 저 소도에는 만약에 범죄자가 저희가 숨었어. 그럼 군장이 끌어내질 못했대. 천군의 허락을 받아야 됐대. 그만큼 독자적으로 운영됐던 곳이다. 천군의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사마는 앞으로 뒤에 나오는 백제 신라 가야로 이어졌대요. 마하는 백제로 들어가고 진하는 신라로 들어가고 변하는 가야로 들어갔어. 이거는 초등학교 때 역사를 놓치지 않고 했다면 요 그림을 보면 저기 마한이 백제 쪽인데요. 여기가 가야인데요. 여기 신라인데요. 이 정도는 알 거예요. 네, 자, 해보자. 스스로 하기 22쪽을 갈게요. 첫 번째 1. 소연아 1번 해볼까? 돌로 된 농기구에서 뭘로 만든 농기구? 그렇지, 철. 하은아, 철기 문화의 발전으로 만주에서는 누구와 고구려가 세워졌어? 고구려 위에 있던 나라? 부여. 부여와 고구려가 세워졌다. 그 다음에 뒤로 수수숙 가서요. 수수숙 없네 이제. 마인드맵이 있었어요. 서욱지 아까 쌤이 말한 거. 그치? 고구려에서 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잠깐 살다가 언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냐면 아기를 낳아야 돼. 그리고 애가 좀 커야 돼. 그러면 나올 수가 있대요. 영고 아까 부영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지. 제천행사고요. 그래서 빈칸을 좀 우리가 하나씩 채워가면 가나다라마가 있어요. 국가 이름을 먼저 써야겠죠. 가는 뭘까요? 동맹이래. 동맹. 고동고동이니까 가는 고구려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는 풍습을 찾아서 선으로 연결하래요. 그러면은 고구려와 연관된 게 얘구나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럼 마가, 우가, 저가, 부가가 뭐더라? 가축의 이름 부여죠. 부여니까 부영 영고구만 이렇게 가는 거지. 영고구만. 그 다음에 다하고 라가 있어요. 다는 뭘까? 선생님 친구 나왔잖아. 민, 그치? 민이 나왔으니까 다는 옥저죠. 옥저. 그러면 옥저에 해당하는 게 아래 거 세 개 중에 뭘까요? 소도일까요? 체커일까요? 가족 공동묘일까요? 뭘까요, 소연아? 옥저. 가족 공동묘였어요. 가족 공동묘.
라는 무천이야. 동무 이랬었잖아. 그치? 동무니까 얘가 동예고. 동예니까 얘는 책화로 연결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마하고 바가 있어. 일단 마부터 써야겠네. 마한, 진한, 바부터 써야겠다. 바가 변한이고 걔네를 합친 마는 삼한이겠다. 이제 마가 삼한, 바가 변한.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소도를 미음으로 쫙 그으면 되겠지. 아, 외울 게 너무 많죠.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하은 생각나나 해보자. 이거 라스트 이거 하고 집 가자. 하은 생각나나요? 고구려에서 각 부족을 지배자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회의가 있대. 무슨 회의겠죠? 땡땡 회의겠지. 제가 오호, 맞아. 제가 주최할게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뭐. 그치? 옥저에는 혼인풍습으로 소연아 쌤 친구 이름 쓰면 되겠죠? 민며느리제. 오케이. 민며느리제.